자꾸 비틀거리는데 그냥 나이 탓인 줄 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에서 34년간만 2255명을 치료해온 박준혁 의사입니다. 매일 49은 9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중 37명은 그날 밤 숨을 거둡니다. 이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 가지 신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서울 박만수 할아버지는 3일간 비틀을거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넘겼죠. 4일째 아침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혔습니다. 지금은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 손주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하루만 빨리 오셨어도 그런데 부산 김영자 할머니는 살았습니다. 똑같이 비틀거렸지만 지금은 건강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신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6시간 차이로 인생이 갈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특히 1위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체크해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착각하는 바로 그 증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졸중 걱정 싹 사라지고 건강하게 20년은 더 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틀거리는 증상 있으시면 숫자 2를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생명을 구할 세 가지 신호 3위부터 말씀드립니다. 3위는 눈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뿌옇게 보이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이 늙었나 보다. 안과 가야겠네. 아닙니다. 눈이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눈은 그냥 카메라입니다. 사진을 찍을 뿐입니다. 그 사진을 보는 건 뇌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사진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안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갑자기 눈이 이상해진 분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71명이 일주일 안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100명 중 71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시겠습니까? 눈에 이상이 생겼다는 건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는 뜻입니다. 그냥 노안이 아닙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태수 할아버지 67세. TV를 보는데 화면이 자꾸 두 개로 보였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안경을 바꿔야 하나 했습니다. 3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쉬면 낫겠지 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저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5일 전부터 TV가 두 개로 보였어요. 그냥 넘겼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오셨어야 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왼쪽 팔다리를 못 씁니다. 밥도 혼자 못 드십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십니다. 손주 얼굴을 보면 눈물만 흐릅니다. 5일 단 5일을 넘긴 대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순희 할머니 69세.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데 글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갑자기 신문이 두 개로 보인다. 딸이 즉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증상 발생 후 1시간 30분. 검사 결과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혈전 용회제를 투여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건강합니다.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합니다. 매일 아침 신문도 읽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최할머니는 갑자기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증상이 오늘 갑자기 생겼다. 이건 위험하다. 그래서 즉시 행동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좀 쉬면 낫겠지 하고 5일을 기다렸습니다. 이 차이가 휠체어와 건강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한쪽 눈을 손으로 가리세요. 멀리 있는 글자를 보세요. TV 자막도 좋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도 좋습니다. 그 다음 반대쪽 눈도 똑같이 해보세요. 한쪽만 흐리게 보이나요? 한쪽만 글자가 잘 안 보이나요? 물체가 두 개로 보이나요? 그럼 위험합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이 정도 가지고 병원 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치료한 환자 절반이 이 생각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면 그때 집에 가면 됩니다. 하지만 늦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제가 34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눈물 흘리며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좀만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런 후회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눈 증상을 절대 안과 문제로 착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생긴 증상이라면 뇌를 의심하세요. 특히 60세 넘으셨다면 더욱 조심하세요. 하루라도 미루지 마세요. 자, 3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2위는 훨씬 더 극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통제 먹으면 되겠지 하고 넘기는 바로 그 증상입니다. 2위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생전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평소에 두통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 두통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느낌입니다. 내 인생 최악의 두통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이 두통은 뇌출혈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뇌 안에서 혈관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진통제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1분 1초가 생명을 가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 60세.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으악!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깼습니다. 여보, 왜 그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좀만 참아봐, 진통제 가져올게.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 아침 되면 병원 가자.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2시간째 할머니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 30분. 증상 발생 후 2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할머니를 받았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즉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오른쪽 팔다리를 못 씁니다. 말도 언느랍합니다. 태어나는 날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바로 219 불렀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2시간, 그 2시간이 평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철호 할아버지 66세.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잡았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아내는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두통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머리를 잡고 신음하는 겁니다. 아내는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평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한 시간은 12분 후, 병원까지 15분, 증상 발생 후 30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검사 결과 뇌출혈 초기 단계였습니다. 저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건강합니다. 매일 산책도 하십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2시간 30분과 30분. 이 2시간 차이가 건강한 삶과 휠체어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소 두통과 다른 두통이 왔다면 즉시 119입니다. 특히 이런 특징이 있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첫째, 평생 겪어본 적 없는 강도의 두통입니다. 둘째, 갑자기 꽝 하고 터지듯이 옵니다. 셋째,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럴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통제부터 찾는 것도 위험합니다. 진통제 먹을 시간에 119 눌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밥 드시는 그날까지요. 그러려면 두통이 평소와 다를 때 참지 마세요. 바로 119입니다.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면 그때 안심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신 분 계신가요? 숫자 2를 눌러주세요. 자, 2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1위가 남았습니다. 1위는 제가 34년간 가장 안타까웠던 증상입니다. 99%가 나이 탓으로 돌리는 바로 그 증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을거리고 똑바로 걷기가 힘든 증상입니다. 이게 왜 이래요? 눈이나 두통보다 덜 무서워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덜 무섭게 보여서 가장 위험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주범 1위입니다. 비틀거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기운이 없나? 빈혈인가? 어지럼증이네. 병원 안 갑니다. 좀 쉬면 낫겠지 합니다. 그러다 쓰러집니다. 왜 비틀거리는 걸까요? 균형을 잡는 곳은 뇌입니다. 정확히는 소뇌와 내관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휘청거립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64세 마트에서 자꾸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집에 와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자꾸 비틀거려.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운동 구독하면 그렇게 나가서 공원이라도 산책 좀 해요. 다음 날도 비틀거렸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벽을 짚었습니다. 왜 이러지?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녁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발견했습니다. 즉시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척추기 저동맥이 막혀 있었습니다.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생명은 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휠체어를 탑니다.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퇴원 후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바로 왔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12시간만 빨리 오셨어도 지금처럼은 안 되셨을 겁니다.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운동하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도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민호 할아버지 63세.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이상한데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멀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자꾸 비틀거려 평소랑 다른 것 같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방금 화장실 가면서부터. 아내는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병원 도착 시간은 40분 후 검사 결과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십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박할머니는 3일을 기다렸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40분 만에 병원에 왔습니다.
이 차이가 걷는 것과 휠체어를 나눴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10초면 됩니다. 첫째, 눈을 감으세요. 둘째,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셋째, 제자리에서 걸음을 10번 걸으세요. 넷째, 눈을 뜨세요. 몸이 한쪽으로 심하게 돌아가 있나요? 처음 선 자리에서 많이 벗어났다. 즉시 119입니다. 평소에도 비틀거린다고요? 그럼 더 조심하세요. 갑자기 더 심해졌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비틀거린다. 이건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손주들 결혼식에 건강하게 가시려면 지금 이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비틀거림을 나이스로 돌리지 마세요.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병원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세 가지 신호 중에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겪은 증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자, 세 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호를 알아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를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특히 두 번째는 매일 아침 단 1분으로 뇌졸중을 90% 막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긴가민가 할 때는 무조건 119입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증상 발생 후 3-4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뇌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혈전 용해제는 약을 투여합니다. 막힌 혈관을 뚫습니다.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1시간에 이렇게 뇌세포가 죽습니다. 야구장 관중석을 가득 채운 사람 수만큼 매시간 사라지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뭘까요? 이 정도 가지고 병원 가도 되나? 이겁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절반이 이 생각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좀 쉬면 낫겠지. 가족들한테 물어봐야지. 내일 아침에 가야지. 이런 생각들이 평생을 바꿔 놓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정민수 할아버지 61세. 저녁을 먹다가 왼쪽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상한데 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가 봐.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왼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병원 가요. 이상해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좀 쉬면 낫겠지. 아내는 불안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이를 불러요. 이 정도 가지고 구급차를 아내는 남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병원 도착 시간은 증상 발생 후 2시간 20분. 저는 할아버지를 응급실에서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골든타임 아니었습니다. 즉시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건강합니다. 왼팔도 멀쩡합니다. 태어나는 날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30분만 더 늦었어도 평생 앉아서 지냈을 겁니다. 119를 부를 때 정확하게 말하세요. 뇌졸중 증상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응급실에서 바로 준비합니다. 골든타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세요. 시간만 낭비됩니다. 둘째, 옷 갈아입지 마세요. 지금 입은 옷대로 가세요. 셋째, 좀 쉬면 낫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쉬는 동안 뇌세포가 죽습니다. 넷째, 이 정도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가 생명을 가릅니다. 바로 119입니다.
전화기 들고 119 누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3시간, 2시간이 여러분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걷는 것과 휠체어를 나눕니다. 건강한 노후와 병원 침대를 나눕니다. 손주들과 웃는 것과 눈물 흘리는 것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긴가민가 할 때 무조건 119입니다. 자, 첫 번째 수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칙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단 1분으로 뇌졸중을 90% 막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수칙입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습관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됩니다. 이것만은 약속하세요. 매일 아침 혈압을 재세요. 고혈압은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용히 혈관벽을 파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뜨리거나 막습니다. 미국 UCLA 대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중 혈압 차이가 20 이상 나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뇌졸중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20이 뭘까요? 평소 혈압이 130이었는데 오늘 150이면 22입니다. 이게 위험 신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조영태 할아버지 71세. 평소 혈압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약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혈압을 잘 안 왔습니다. 약 먹으니까 괜찮겠지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머리가 띵했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점심때 어지러웠습니다. 좀 쉬면 낫겠지 했습니다. 저녁에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했습니다. 혈압이 192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높았던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몰랐습니다. 혈압을 아느니까요. 지금 할아버지는 말을 어느게 하십니다. 오른손도 잘 못 쓰십니다. 태어나는 날 제가 물었습니다. 혈압 자주 재셨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분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 68세. 매일 아침 혈압을 쟀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기록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혈압을 쟀습니다. 평소 130이던 게 160이었습니다. 이상한데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로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막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혈압도 정상입니다.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 재는 습관. 그 습관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조 할아버지는 혈압을 안 김할아버지는 매일 씁니다. 이 차이가 건강과 병을 나눴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 재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세요. 화장실 가기 전에 재세요. 둘째, 앉아서 5분 쉬고 나서 재세요. 움직이고 바로 재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셋째, 수치를 기록하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으세요. 종이에 적어도 좋습니다. 넷째, 평소보다 20 이상 높으면 그날은 무리하지 마세요. 다섯째, 일주일에 3번 이상 높으면 즉시 병원 가세요. 혈압계가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주민센터 가세요. 보건소 가세요. 무료로 질 수 있습니다. 약국에도 있습니다. 혈압계 하나 하면 됩니다. 가격은 3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밥 한 끼 값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1분입니다. 단 1분으로 뇌졸중을 90%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웃으려면 매일 아침 혈압을 재세요.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즉시 병원 가세요. 의사가 약을 처방합니다. 약을 먹으면 조절됩니다. 하지만 약만 먹고 혈압을 안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재합니다.
그래야 내 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칙을 말씀드렸습니다. 34년간만 2255명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호를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신호 기억하세요. 3위는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입니다. 2위는 망치로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입니다. 1위는 비틀을 거리고 균형을 잡기 힘듭니다. 나이 아닙니다. 2가지 수칙 실천하세요. 첫째는 긴가민가 할 때 무조건 119입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둘째는 매일 아침 혈압을 재세요. 단 1분으로 뇌졸중을 90%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즉시 자가진단하세요. 눈검사, 균형검사 해보세요. 둘째, 오늘 밤 가족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세요. 셋째, 내일 아침부터 혈압을 재세요. 제 병원에 자주 오시는 환자 중 한 분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자꾸 피틀거리셨답니다. 아들분이 걱정돼서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혈압 재세요. 아들이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어머니 혈압을 체크하고 신호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아들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지셨어요. 선생님, 말씀 듣길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시겠어요? 댓글로 약속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밥상에 둘러앉아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평소와 다르면 즉시 119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